Today's Words of Wisdom, Children's Health and Sustainable Planet, Jeju International Conference will be presented in Korean and English with subtitles in Arabic, all access or Vietnamese, Chinese, Dutch, English, French, German, Hebrew, Hindi, Hungarian, Indonesian, Italian, Japanese, Korean, Mongolian, Persian, Polish, Portuguese, Punjabi, Romanian, Russian, Thai, Turkish, Urdu, and Spanish. (2009년 9월 21일) 제주도의 49개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아이건강과 지속가능 지구촌 제주 국제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하여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바로 아이들의 건강과 기후변화입니다. 유기농 비건에 초점을 맞춘 이 특별한 행사는 행성의 온도를 낮추고 또한 어린이들의 영양을 개선하는 해결책으로 유기농 비건을 제시했습니다. 이 컨퍼런스에 참석한 정부의 중요한 인사들로는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양성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참석한 환경 전문가로는 유엔 정부간 기후변화위원회 의장인 라젠드라 파차오리 박사, 그리고 네덜란드 환경평가국의 기후와 지구촌 지속가능성 부서의 주프 오데 로히스 부장이 있습니다. 또한 의학계를 이끄는 저명한 의사들도 전문 지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기엔 미국 휴메인 소사이티 보건축산 책임자 마이클 그레거 박사, 권위 있는 내과 의사이자 영양학 전문가인 조엘 펄먼 박사, 책임 있는 의료를 위한 의사회 창립자이자 회장인 닐 버나드 박사, 미국에서 유명한 맥두걸 프로그램의 창립자이자 의학부문 원장인 존 맥두걸 박사, 한국의 저명한 신경외과 전문의인 대구의료원 황성수 박사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많은 언론사들이 이 행사를 취재했습니다. MBC, KBS, CBS, 아리랑 라디오 등의 방송사와 한국일보, 한겨레신문, 연합뉴스, 제주일보 등의 신문들과 미디어 제주, 제주소리 등의 인터넷 뉴스 미디어에서도 이 행사를 보도했습니다. 이 행사의 귀빈으로 화상회의를 통해 참석을 초청받으신 칭하이 무상사께서는 너그럽게 초대를 수락하셨습니다. 이제 칭하이 무상사와의 화상회의 8부작 중 제1부 재방송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화상회의 제목은 아이 건강과 지속가능 지구촌 제주 국제 컨퍼런스로 2009년 9월 21일 대한민국 제주도에서 개최되었습니다. Hello, and welcome to the gorgeous Jeju Island, South Korea, a world-famous tourist site known as the Hawaii of Korea. Thank you for joining us for the Children's Health and Sustainable Planet Jeju International Conference. This amazing and historic conference is being broadcast live throughout the world through Supreme Master Television via 14 satellite platforms, IPTV, and the internet. Hello, all the viewers around the world. I am Grace from Canada. 잘 오셨습니까? 잘 오셨습니까? This is the local Jeju way of saying welcome. So welcome. I'm Callie from South Korea, and we are very honored to be part of this historic conference. Grace, so how do you like Jeju so far? It's an amazingly beautiful place. Well, glad to hear that. It's not only beautiful, but it's also unique as well. 3 places on the Jeju Island are UNESCO World Heritage Sites, and those represent over 10% of the island. Let's introduce Jeju Island to the rest of the world through this video. 대한민국의 서남단에 위치한 아름다운 섬 제주도.
한국에서 가장 큰 섬인 제주도는 오랜 전통과 천혜의 자연이 어우러진 섬입니다. 섬의 중앙에는 해발 1950m의 한라산이 솟아 있으며 다양한 크기와 형태를 지닌 소화산들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화산섬과 용암동굴은 뛰어난 학술적 가치와 경관적 아름다움으로 2007년 대한민국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곳은 한라산 천연보호구역과 성산 일출봉 그리고 검은오름 용암동굴계로 제주도 면적의 약 10%를 차지합니다. 한라산은 제주를 상징하는 산이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한라산은 그 아름다움과 생물학적 가치로 인해 2002년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 지역으로 지정되어 보호받아 왔습니다. 한라산은 360여 개의 기생화산인 오름을 품고 있으며 정상의 분화구에는 백록담이라는 호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검은오름 용암동굴계는 지구의 생성 역사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자연유산입니다. 제주도의 용암동굴계에는 모두 9개의 동굴이 있습니다. 약 30만 년 전에 생성된 이 용암동굴들은 생성 시기가 매우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경관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용암동굴이면서도 석회 장식의 풍부하고 다양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 세계 용암동굴 중에서 독특한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산 일출봉은 해안가에 위치한 화산입니다. 성산 일출봉은 그 독특한 구조와 특징으로 수성화산의 형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 세계적 수준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천혜의 자연유산뿐만 아니라 이를 지키기 위한 생태적인 노력으로도 유명합니다. 제주도는 2004년 7월 한국에서 최초로 주민 발의로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 조례를 제정, 친환경 학교 급식을 시작했습니다. 자연을 지키고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제주의 노력. 그러나 기후변화라는 전 지구적인 위협은 새로운 노력이 필요할 때라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제주의 푸른 바다와 푸른 숲에서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생태계 변화가 소리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연안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해조류의 감소입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관측한 지난 80년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주도 같은 경우는 수온 상승폭이 1.5도씨가 상승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교적 높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다의 사막화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해조류 자체가 어떤 광합성 작용을 하기 때문에 CO2 조절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양한 수산 생물의 산란처라든가 은신처, 그리고 먹이를 먹을 수 있는 어떤 성육장, 그런 해중림이 감소함으로써 그런 생물들이 점차 이제 감소를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제주도의 중앙에 위치한 한라산은 해발 1950m인데요. 해발 고도에 따라서 지구 온난화와 같은 기후변화에 의해서 식생의 이동, 이것을 뚜렷하게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1도씨가 올라갔을 때 수직적으로는 식생대가 약 150m 정도 이동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식생대의 이동에 따라서 아한대에 자라고 있는 고유한 식물들, 한라솜다리와 같이 한라산에서만 볼 수 있는 극지 고산 식물인 경우는 기후변화에 의해서 멸종 같은 것을 토래할 수 있는 어떤 대표적인 식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푸른 하늘과 푸른 바다, 높은 산과 깊은 동굴, 그리고 아름다운 사람들. 급변하는 기후변화에서 제주를 지키고 보존하려는 노력,
그리고 범세계적인 지구온난화에 맞서 지구를 보호하려는 노력, 제주에서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What an amazing island, Kelly. Well, yes, Koreans sure are proud of Jeju. But you know what? What? Jeju is already noticing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Yes, climate change is becoming more evident all over the world, causing rising sea levels, floods, droughts, and many other serious imbalances to our ecosystem. We will have to halt climate change if we want to preserve this wondrous beauty of Jeju's landscape, and if we want to protect the most precious resource of this island. And what would that be? Children. In North America, we have an ancient Native American saying that goes like this: we do not inherit this earth from our ancestors. We are borrowing it from our children. And yes, that is precisely the reason why we need to act right now. Yes, but what should we do first? Let's find out what many distinguished VIPs from around the world are saying. The hour is late. It's time to decide. I'm quite confident that we will make choice wisely. In addressing global warming issues, the scientists have made it quite clear. Climate change as a self-inflicted wound, if you like, can wipe out the very meager assets. We have a climate crisis that is a planetary emergency. We are so close to the red line that perhaps we may wake up tomorrow and find that there's nothing to save after all. We have reached a point where we have a real emergency. The message should be clear. Climate change must take its place along those threats like conflict, poverty. Climate change is responsible for conflicts that can only deepen in the future if we don't act as soon as possible. It's the only thing that I believe has the power to fundamentally end the march of civilization as we know it. You will have a catastrophe added to another catastrophe. Climate change means catastrophically violent weather. Like wildfires and devastation. Rising sea levels. Rising food prices. To the spread of disease. If the future of the world depended on me, what would I do? The North Polar ice cap is melting so fast. But what seems to me to be important is that some of the effects we are witnessing now are happening twice as fast as scientists were predicting just 5 years ago. A report issued earlier this year by the UN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concluded both that global temperatures are rising, that this is caused largely by human activities. And if you look at the fourth assessment report of the IPCC, we've assessed several stabilization scenarios. In 2010, there could already be as many as 50 million environmentally displaced persons due to climate change, desertification, and deforestation. Experts tell us that the situation underlying the crisis is not a temporary one. And it's getting more and more difficult every day. And there's no guarantee that human civilization can survive. The doomsday clock of climate change is ticking ever faster towards midnight. We are simply not reacting quickly enough. Do we need to move faster to answer the question? Yes, we do, because we have less time than we thought we had. So climate change is obviously going to have a major negative impact.
The scale and the pace of environmental change at the beginning of the 21st century are a serious wake-up call to us as human beings on this planet. We know without a doubt that global warming is a reality, and the question today is not is it happening and not is it bad, but what are we going to do about it? We are all part of the problem of global warming. Let us all be part of the solution. The challenge you face is to prove to people that you are serious about adaptation to the unavoidable. Meat production and consumption is hugely intensive in terms of carbon dioxide emissions. More than all cars, trucks and ships added together. Unless we change our food choices, nothing else matters, because it is meat that is destroying most of our forests. It's meat that pollutes the waters. It is meat that is creating disease, which leads to all our money being diverted to hospitals. So it's the first choice for anybody who wants to save the earth. The food we eat and how it's grown and the kind of food we eat matters a lot. Everything comes with an environmental price. Beef production in particular. We consume far too much meat in this world. Because there's where the climate problem is, our meat consumption. Something that's harmful even for human health. 我们今天要减少二氧化碳的排放啊。我们素食的方式绝对是非常有效的一个方式。I do eat a lot of vegetarian meals. I think that's something we can all do. That's one of the easiest ways that we can make an immediate and quite substantial impact. There are some wonderful environmental benefits in terms of taking a couple of steps lower down the food chain. And the choice we face is a really simple one, actually. Just for one day or more than that, become a vegetarian. Let us approach climate change not simply as a looming future threat, but as a present opportunity to work together. The time for action is now. What can the government do to help? What can you do to help? How can we do this together? And it's about what we do from this point on and this point forward. Individuals can take action. We have to try our part. And as individuals, through the choices we make, the purchases we make. If we once understand this and take the necessary actions, then we actually have a much better situation. Then if you eat less meat, you will be healthier and so would the planet. Then there's some kind of realization of individual responsibility to take care of this planet. Our generation has inherited an incredibly beautiful world, and it's really in our hands whether our children inherit the same world. That is our duty, so that our children can have a decent quality of life on this planet. We cannot be anything less than courageous and revolutionary in our approach to tackling climate change. It's a win-win situation if you eat less meat. Living in harmony with the natural world is the only way for the future. 6 billion people, one planet, one chance to get it right. Be veg, go green, and save our planet. Very impressive and strong messages there. Grace, luckily, we have right here in Jeju those who are working very hard to fight climate change and to protect our children. Yes, and we're going to be hearing from several of them. First, let's welcome Mr. Song Dae-jin, the head of Jeju Coalition for Children's Health and the chief organizer of today's conference. 고맙습니다. 이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준비위원장으로서 본 컨퍼런스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스프림 마스터스 텔레비전 관계자분들과 칭하이모 상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을 존중하는 지구촌의 여러분들과 함께 아이 건강과 지속 가능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마당을 펼쳐가려고 합니다. 지구촌이 하나가 되어 어린이들을 건강하게, 농촌을 활기차게, 지구촌을 청정하게 라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한 성스러운 일이 반드시 실현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Mr. Song Dae-jin.
This evening's event is particularly unique in that no less than 49 non-government organizations, 49 NGOs, all from Jeju, combine their efforts to organize this magnificent conference. We also have many politicians, journalists, educators, organic farmers, and university students here this evening too, all of whom are concerned about the future of Jeju and our planet. We would like to introduce to you some of our very distinguished guests. Please welcome each of them with a warm round of applause. The Honorable Mr. Kim Tae-hwan, the Governor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Mr. Yang Song-eun, Superintend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Office of Education. Reverend Cha Heung-do, Chief of People's Coalition for Children's Health. Professor Im Jae-taek, Chief of Korean Society for Eco Early Childhood Education. Mr. Kim Tae-sung, Chief of Jeju Agenda 21. Thank you to our special guests and to each and every one of you for attending this important event. Let's now hear from some of our distinguished guests. First, we are deeply grateful to welcome the Governor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Honorable Mr. Kim Tae-hwan. Please welcome him with your warmest applause. 안녕하십니까. 도지사입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 아이 건강과 지속가능 지구촌 제주 국제 컨퍼런스는 지구온난화, 자원의 고갈, 아이들 건강 악화를 인류의 3대 과제로 설정하고 이 해결을 위해 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지구촌 여러분과 고민을 함께 나누고 그 대책을 모색하게 되는 이 자리를 함께 하게 된 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뜻있는 제주 국제 컨퍼런스에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존경하는 IPCC 파차우리 의장님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기회에 세계적인 석학이신 주프 오테로 피스, 마이클 크레저, 존 맥두걸, 닐 버나드, 조엘 펄맨 선생님의 좋으신 말씀과 함께 이러한 말씀들을 정책에 반영해 나갈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이번 행사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황성수님, 이창흥님, 이중용님께도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연의 보고인 아름다운 제주는 이미 국제기구로부터 세계 자연유산, 생물권 보전지역, 람사르 습지 등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WHO 건강도시 등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끝으로 이렇게 소중한 지구촌 행사를 제주에서 열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수프림 마스터 TV 관계자 여러분께 전 도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주의 가을 하늘은 높고 푸르고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가
기후 변화 문제와 아이 건강에 대한 근본적이며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믿으며 본 컨퍼런스에 참여를 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Governor, for your encouraging words. Jeju Province is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hich can independently develop her own policies. As a result, Jeju has been able to take courageous and leading steps to halt climate change and has become a shining example for the world to follow. Our next guest is Mr. Yang Song-eun, Superintend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Office of Education. 안녕하십니까. 아이 건강과 지구촌의 지속 가능을 위해 애쓰고 계신 모든 분들의 노력에 찬사를 우선 보냅니다. 제주에서 국제 컨퍼런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수프림 마스터 TV 관계자님들에게도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컨퍼런스에서 지구온난화, 자원의 고갈, 아이들 건강 악화를 지구촌이 3대 과제로 설정한 것에 저 역시 공감하는 바입니다. 특히 아이들이 건강 악화를 지구촌이 과제로 설정한 것에 대해서 깊은 고마움을 느낍니다. 저는 제주 학생들이 안전과 건강, 학력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친환경 우리 농산물 학교 급식에 힘을 쏟고 있으며 학생 건강 체력 평가제 등을 도입하여 청소년 체력 증진에 힘 기울이고 있지만은 문제 해결은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희망과는 달리 아이들이 비만, ADHD, 게임 중독, 아토피 등 생활습관성 질병은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이런 질병들은 인류의 생활 문화의 총체적 반영이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역, 국가, 인류 공동체가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제주 컨퍼런스가 아이들이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위기를 전 세계에 전파하여 배고파 우는 아이들과 생활습관성 질병을 겪는 아이들이 없는 희망이 지구촌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Thank you for your encouraging remarks, Dr. Lucas Meyer. Thank you. Thanks to your tireless and dedicated efforts, we are very optimistic about the future. And to mark this occasion, experts around the world have extended their personal greetings. We are highly honored to have a very special greeting from Dr. Rajendra K. Pachauri, chairman of the Nobel Peace Prize-winning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Greetings to you all, participants of the Children's Health and Sustainable Planet Conference, which is being held in Jeju Island, South Korea, a beautiful part of this world. I've been to South Korea on several occasions, and I'm sure that the beautiful surroundings in which you're meeting will inspire you to deal with this particular theme effectively, so that not only can you in your own lives make a difference, but actually spread the message whereby others can also make a difference. So my very best wishes to you. I hope you have an extremely successful conference. I would first like to express my encouragement for the one-day-a-week organic vegan program. I think anything we can do to move towards nature and closer to nature is going to be of great benefit to human society. I'm quite concerned about the lack of action
and in fact the insensitivity to the problem of climate change. We know that if we don't take action early enough and adequately enough, we're going to see some very harmful impacts of climate change all over the world. Unfortunately, some of these will take place in the poorest, the most vulnerable regions, and for the most vulnerable communities on Earth. And therefore, I think we have a moral and an ethical reason to take action by which we reduce the emissions of greenhouse gases. Now, one particular area where we can make a difference is in terms of changes in lifestyles. Of course, the question could be asked, what changes in lifestyle? There are lots of things that we can do in our daily lives, including the use of energy in the home, for transportation, and for various other activities as efficiently as possible. But one particular area where I think there are huge benefits is in terms of reduction of meat consumption. I personally believe that both human beings and the planet would be much healthier if we were to cut down on meat consumption. And in particular, I would suggest that the human race should gradually do away with eating red meat, because that clearly has the largest emissions of greenhouse gases associated with the entire cycle of red meat production and consumption. So I think the time has come when we have to bring about a shift in our diets, whereby we reduce the consumption of meat, particularly red meat. A lot of people ask me questions on how their children and how they themselves would get adequate protein if they are going to be dependent only on an organic vegetarian diet. And my answer is that I can get you 2 consultants who will give you that response. And those 2 consultants are called the elephant and the horse. These are 2 animals who consume nothing but plant material, and they certainly don't lack in proteins. So I would like to submit that if we can shift towards a much lower consumption of meat, we would be much happier, we would be much healthier, and so would the planet. Of course, when it comes to changing diets, changing lifestyles, I think the feeling has to come from within. I don't think this is an area where government orders or government initiatives can really make a difference. Of course, government should certainly impose taxes on those activities or those products which impose huge environmental costs on society, both locally as well as globally. But in the ultimate analysis, I think it is NGOs, it is civil society, and it is the community itself that has to create awareness on what the benefits of a reduced meat consumption pattern would actually be. And I would submit that NGOs, civil society, and people at large must get involved in this campaign to bring about understanding of the benefits of eating much less meat. And I want to compliment so many of the NGOs, so many of those who are carrying out this campaign, and I'd like to give you my encouragement and my very best wishes. Thank you very much. We have to show a particular sensitivity to children who are most vulnerable to climate change, because we have to accept the fact that children whose future has to be safeguarded, who depend on the sustainability of natural resources and ecosystems on this planet, are also unfortunately the most vulnerable. For instance, as a result of climate change, there would be much more disease, there'll be more floods, more droughts, more heat waves, and clearly children would be the most vulnerable subjects of this particular trend that we are going to see. It's also true that when it comes to planning the future of children, if this planet is going to see much worse impacts of climate change than we are witnessing today, we're not giving our children a good future. And I don't think it's fair for us to squander these opportunities for preserving all the natural resources of this planet by satisfying our own immediate needs, particularly since those needs are really misplaced. They don't really do the human race any good. So I would appeal to all those who are concerned about the future of their children to see that firstly, we protect them from the worst impacts of climate change, and secondly, that we ensure
we leave behind a planet where the natural resources, where all the beautiful things that nature has provided us can be preserved and maintained for their benefit and for the benefit of their children. So this would be my appeal, and I hope those of you who are viewing this would take that to heart and do something about it.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for those very inspiring words, Dr. Rajendra K. Pachari. Dr. Pachari has significantly inspired several of the actions taken up by the Jeju province, and we will be hearing more about that later in the conference. Next, we have Mr. Satindra Bindra, the Director of Communications of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 which established the IPCC. Well, I'm delighted to hear of this conference because if we live healthily, if the planet is nurtured by this current generation, that means people don't recklessly go about with their carbon habits, then what it means for the next generation and for children is that they'll have a real crack at success. They'll live healthier lives, they'll live more meaningful lives, because what they need really is clean water, fresh air, and if they don't get that, then what are we doing to the next generation? So I think this conference is really, really important, and I wish all the participants and the organizers great success. Thank you. Thank you, Mr. Satindra Bindra. Next is Dr. Carolyn Luckensmeyer, founding president of Global Voices, an organization that supports decision makers. She was also a consultant to the White House Chief of Staff for 9 months during the Clinton years. I'm delighted to honor your presence in Jeju Island for the conference. What I hope while you're working together, all 1,000 of you, is that you can develop a strong statement to the rest of the world about what we actually know. It is children's health indicators that show up most quickly in terms of the pollution and the issues of the way in which our environment is degraded. In the famous metaphor of the canary in the mine, which is the bird who dies when the air is not strong enough, it's the same with our children. And what you're doing together at the Children's Health and Sustainable Planet can make a difference to ensure that world leaders, governments, and everyone on the planet takes immediate, short-term, and long-term action to ensure that our young people's health is safe and that we live on a planet that is sustainable. Thank you. Thank you for your encouraging remarks, Dr. Luckensmeyer. 지금의 화두는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관계가 상당히 온 인류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친환경적인 이러한 사업들을 많이 그동안도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해 나가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입니다. 훌륭한 컨퍼런스가 개최되고 있음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우리 도 당국에서는 초등학교 전 학생들에게 친환경 급식을 완료를 해 나갈 이러한 계획도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지구를 살리고 그리고 미래를 살리는 방법은 아이들의 건강을 살피고 그리고 아이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이 건강과 지속 가능한 지구촌 컨퍼런스에서 좋은 강의와 그리고 좋은 강연으로 그런 방향들을 제시할 수 있어서 정말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동물성 식품이 나쁜지 그리고 채식이 얼마나 우리 인간에게 도움이 특히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예.
이번 컨퍼런스를 보면서 저희가 채식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지구를 지키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서 저 스스로도 지금부터 많이 노력하려고 다짐했어요. 학교 자체에서도 그런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행사에 참가하게 돼서 대단히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건 채식이 이 지구 환경을 바꾸는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더 깊이 있게 느꼈습니다. 칭하이 무상사님께서도 주도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제 후원을 해주셔서 이 행사가 된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너무나 이제 고맙고 이런 계기들이 마련이 더 많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른 분들 여기 채식하시는 많은 분들처럼 그렇게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지금 갖게 되네요.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칭하이 무상사라고 하는 이제 그 분을 처음 배웠죠. 채식에 대한 그리고 지속 가능한 이제 미래의 지구의 그 상에 대한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그리고 동물이나 이런 생명체에 대한 깊은 애정이나 깊이 있는 사고를 느낄 수가 있었고요. 대단한 분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 국제 행사를 이분의 그 적진 후원으로 이제 된 것 같아서 참으로 감사하다는 마음을 이제 많이 갖고 있고요. 지구 곳곳에 칭하이 무상사님의 생각이 이제 많이 전달이 되어서 이제 지구가 좀 더 안전해지고 아이들이 건강해지고 평화로운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의 말씀과 함께 해주신 환경을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계속될 아이 건강과 지속가능 지구촌 제주 국제 컨퍼런스 2부에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곧이어 주목할 뉴스들이 음악과 시가 방영됩니다. 계속해서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을 시청해주세요. 신께서 우리 행성에 평화와 우정, 화합의 축복을 주시길 기원합니다. Thank you for your eco-friendly presence for today's episode of Words of Wisdom. Please join us again tomorrow for part 2 of Children's Health and Sustainable Planet Jeju International Conference. Music and poetry is coming up next, right after noteworthy news. Please stay tuned to Supreme Master Television. May God bless our planet with peace, friendship, and harmony. For more details, please visit www.suprememastertv.com/WOW.